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나와 같이 살아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참 든든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볼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1부, 2부 꽉 채워서 또 스페셜 데이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오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종목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미니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11시까지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뚠뚠이 님께서 1등으로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9시 정각 출석하셨습니다. 반올림 100% 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레제비츠님, 부동산 살 돈 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앞에 했던 부동산 방송 같이 보셨군요. 벌면 되죠. 우리 지금 같이 벌어봅시다. 자, 그리고 WTN 뉴스님과 기린님 그리고 벙벙님도 오늘 또 일찍 함께하고 계시고요. 준호님 오프닝 좋아요 하지만 걸어가긴 너무 추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팔짱 끼고 패딩 껴입고 핫팩도 같이 껴입고 우리 걸어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그리고 철학관 챔피언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박벌자님 동백꽃 피는 날님, 자성발전님까지 저희 일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셔야 돼요. 저희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부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이 일단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가 되다 보니까 어제 오늘 특히나 오늘 이 눈치 보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오늘 장은 역시나 눈치 보기 장세 극대화라고 봐야겠죠. 눈치 보기 장세가 극대화되면서 빅 이벤트가 이제 이따가 10시 반에 또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밤에는 FOMC 결과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따 이 CPI가 발표가 될 텐데 2부 시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또 이 CPI에 대한 내용 한번 이제 다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상치가 7.3%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지금 워낙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 CPI가 만약에 이번에도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회 연속 이제 시장의 어떤 이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제 좀 피크아웃 이런 이 기대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도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FOMC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FOMC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조금 주목이 되고 있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나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을 보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얼마나 이 평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주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기는 힘든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제약주가 올라왔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방역 완화를 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방역 완화가 중국은 사실상 빠르게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중국은 여러 가지 뭐 이 코로나를 치료하거나 혹은 이제 이 그러한 이 준하는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이 지금 이 제약품들, 여러 가지 이제 약품들을 사재기 한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오늘 전체적인 제약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약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있었죠. 뭐 잠깐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국제약품, 뭐 그 다음에 뭐 경보제약 이러한 종목들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제약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는데, 여태까지의 이러한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큰, 정말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좀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일제히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여러 가지 이 이슈를 앞두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확연하게 이야기가 되는 종목군들에 완전하게 수급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주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제 이대로 좀 마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CPI,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 FOMC 결과 이후에 과연 또 새로 떠오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어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이제 이 중국의 의약품 사재기, 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감기약이 또 많이 부족한 품귀 현상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약품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제약주가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오늘 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나타내줬다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 결과와 함께 또 내일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우리가 미니 강의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체크들 함께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이상의 충격은 시장에서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오늘 CPI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내일장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중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모멘텀들 이슈를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시고 그에 대한 방향성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홍동현님 오셨고, 귀여운 밤비님과 또 작은 소나무님도 잘 오셨습니다. 봄님과 오승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손우림TV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유튜브에서 기린님이 올려주신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6,3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3% 정도 빠진 흐름이 나왔고 6,1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 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다른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 MLB 기판 쪽, 이제 통신 장비항 이제 기판이 주요한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또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됐었던 부분이 역시나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5G 통신 장비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였었죠. 사실 이 5G 업종은 여태까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뭐 이러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최근 시장에서 이제 4분기 넘어가면서 특히나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조금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좀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또 가장 이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게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종목들은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실적에 비해서 최근 흐름은 아무래도 약간은 이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좀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 네.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어떤 이야기나 혹은 이제 먹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흔히 이제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장세 속에서 완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때 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수급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기판 관련주들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등등 해서 이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주가를 잠깐 좀 보고 올까요?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등등 해서 정말 주가가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실적이 계속해서 좋다가 이제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흐름과는 무관하게 통신 장비향 이 MLB 기판이 계속적으로 이 캐파를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은 사실상 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성적을 내주고 있는 쪽이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최근에 한 차례 또 이야기가 있었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화제가 나면서 먹통이 됐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향 이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 캐시카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파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성장도는 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분이 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5,500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반응이 크게 보이지는 못하고 5,500원에서 바닥 잡아주고 6,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말뜻은 6,500원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500원 구간에서 6,500원 정도까지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500원 위로는 매물대를 또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6,500원을 잡고 가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현재 단가가 6,3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단가를 지금 당장에 너무 높게 보시기보다는 5,5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약 한 1차 목표가는 7,000원 정도까지는 잡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5,500원 구간에서
6,500원 정도까지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탄력을 받기는 약간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 기판 쪽은 반도체 업황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심리들,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줘야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황 자체도 약간은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소비 둔화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가면 충분히 이 실적에 의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박스권 5,5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을 본다라기보다는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1차 목표가 7,000원으로 잡고 가고요. 만약에 이 7,0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수익 극대화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7,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눌린 구간에 또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실어주셨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만큼 주가를 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5,500원, 6,50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조금씩 풀려갈 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으로 목표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꼭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 추운데 또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셨네요. 예, 자,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80%예요. 비중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좀 많아요. 그러게요. 자, 이제 오늘 16,0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 앞으로 장이 나쁘다 그러는데 이게 한 7만 원 넘겨갈까 뭐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 시장을 좀 잘 버텨내면서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영애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상당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전 쪽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죠. 반응이 나왔었던 이유는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기업들이 미국의 SMR 기업의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G2파워는 오늘 장중에 15%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오전에 이슈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원전 쪽은 저는 연말, 그 다음에 내년 넘어가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러시아산 이 유가에 대해서 유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오펙에서는 감산을 11월 이번에 이제 오펙에서 내년 말까지 감산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유 공급에 대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천연가스가 올해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약간 불안정하다. 공급량을 과연 조금 채울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천연가스를 이제 새롭게 조금 대체해서 들여올 수 있는 LNG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원전에 대한 이러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유럽,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사우디 할 것 없이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방향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수원에서 새롭게 또 체코에서 수주권들을 좀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들이 최근에 반응이 안 나와서 그렇지 좋은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전히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그 외에 중소형주들이죠.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G2파워입니다. G2파워가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그 다음에 일진파워, 이제 오르비테, 이러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 원전 관련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따라가는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움직임을 참고 정도만 하고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원전주는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됐든 시청자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찌됐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이 산에 조금 도달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이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라 약간은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고 경사가 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보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오르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올라주지 못하냐? 역시나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거래가 되었었던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무언가 좋은 이슈 혹은 어떤 어느 정도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 성장 동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좋은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약간은 힘이 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돌파 시도를 해주는데 크게 하단부까지 가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시장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원전 중소형주들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또 차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또 이 탄력이 나오는 구간을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장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조금은 소화는 해줬어요. 지금 보게 되면 16,000원이 가장 주요한 매물대였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구간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산이죠. 다음 봉우리까지 이제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다음 봉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17,000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17,000원 중반대부터 또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산들이 확인이 되죠. 17,000원 중반대부터 여러 봉우리들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면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15,000원 중반대 혹은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진행을 하시느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다가 17,000원 정도 근처 구간 온다. 17,500원을 고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17,000원 근처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비중이 좀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최소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17,500원 근처 구간, 이 고가 부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되,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워낙에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근거해서 매매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5,500원 구간이 이제 주요한 지지 라인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저점까지 좀 빠질 수가 있어요. 13,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 구간에서 다시 바닥 잡고 16,000원 혹은 17,000원까지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요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5,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한 다음에 향후에 바닥 잡을 때 다시 한번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혹시나 이 지지 구간이 15,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닥까지 향해 갈 수 있으니까 망설임 없이 비중 축소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바닥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쉽게 수익 구간을 주는 종목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혹은 이제 재매수를 노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구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근에 박스권 고점 부근인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구간까지 노렸다가 그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되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요. 만약에 그 구간 돌파가 나오지 않게 되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 잡힐 때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5,500원 그리고 17,000원 요 가격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가격 근처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조금 주먹이 잘 들었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꼭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쟁단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또 좋게 인사해 주시면서 또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325-8200번 누르시고 전화 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 많은 꿀팁들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오늘따라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벙벙님께서 오늘 출석부 빵빵한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인사 나누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김영철님 진짜로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쏘님과 남양님 그리고 초대박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 이런 날이 땡땡이 치기 좋은 날이죠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딱 걸렸죠. 이런 날일수록 존재감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이 경휘님의 이름까지 보이고 있고요. 아리아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태양님께서 종목 남겨주셨고요. 이렌텍입니다.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렌텍 오늘 1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조금 답답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배터리 팩, 그다음에 TV 프레임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업군들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 계시겠지만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TV 프레임, 이러한 이제 제품군들은 사실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는 약간은 힘든 그런 이제 업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렌텍이 새롭게 이 어느 정도 캐파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게 이제 전자담배였고, 어느 정도 히트를 쳤죠. 히트를 치면서 이번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양호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실적은 4분기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전자담배 쪽이 사실 또 매출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사업군을 더해서 모빌리티 배터리 팩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ESS 쪽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새롭게 이제 사업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캐시카우는 이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휴대폰 케이스나 그다음에 전자담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ESS, 그다음에 모빌리티 배터리 팩으로 이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결국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진행을 하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가시화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미 뭐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전자담배로 인한 이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주목하기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이렌텍이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을 받고 먹거리가 있으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우려까지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제약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먹거리 이슈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보다는 먹거리 혹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러한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점 부근은 약 한 1,800원 정도 구간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꺾어주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반등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또 다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 구간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약 한 13,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 저는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일단 이렌텍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렌텍은 이미 기존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ESS나 혹은 이제 모빌리티 배터리팩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제 사업을 좀 늘려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눈앞에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그 외에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러면 무언가 이렌텍의 강점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강점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4분기 실적까지는 좋게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 현재 구간에서 좀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13,000원, 13,5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렌텍은 그 정도 구간까지 나왔을 때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약수익권에서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완전하게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잡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몇 개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기회비용을 좀 그냥 손실해야 되는 그러한 이 시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렌텍은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리 후에는 시장에서 이제 이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한번 교체 노려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어디서 잘 나왔나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13,000원에서 13,500원 근처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고 유튜브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또 내일장을 준비하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빨갛게 채워갈 수 있는 방법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생명 네, 매수가랑 기준은요? 82,000원에 15%. 82,000원에 15%. 네네. 아, 이럴 수가. 삼성생명 요새 진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좀만 더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매수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대시면 지금 네. 1년 넘게 가지고 계셨겠는데요, 네, 1년 시청자님. 반 정도. 네, 이제 드디어 이 종목이 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네네. 회복이 가능한지 한번 꼼꼼하게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삼성생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보험 업계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내년에 새롭게 진행이 되는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새로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이 보험 업계, 보험 기업들은 이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자산 요건을 좀 갖춰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다른 타사 기업들보다 발빠르게 이 기준을 잘 맞춰 놓으면서 삼성생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튼튼한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지금 현재 주가에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보험 그리고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 쪽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가중화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기업들의 이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고요.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이자 부담 높아지고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금융권까지도 리스크가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례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자 낼 돈이 없는 기업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리스크들이 금융권 쪽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보험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이 진행이 되는 내년에 이 전체적인 이 기준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전에 흥국생명 사태가 있었잖아요. 흥국생명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이 실적에 어느 정도 또 이 실적으로 이제 좀 자산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회계 기준을 맞추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겠죠.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 보험주들은 어느 정도 조금 구설수들이 많았고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삼성생명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추가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삼성생명법이 결국에는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대부분 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이 지분을 매각을 했을 때 이 대체할 만한 자산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실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하면서 이익은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자체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이 금융주들, 보험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이익성 자체는 괜찮을 수 있으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리스크는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그 다음에 이 삼성생명법이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부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삼성생명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실적도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게 되면
삼성생명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 최근에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이슈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전에 이 주요하게 거래되었었던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삼성생명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 국제회계 기준에 또 재무구조를 잘 맞춰놨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상승이 잘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려면 무언가 또 다른 좋은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의 삼성생명이 이러한 호재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실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삼성생명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금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배당 매력도도 그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이 구간,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해 줄 만한 추가적인 호재가 과연 나와줄 수 있을까? 사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내년에 이 도입이 되는 이 IFRS 17 새롭게 이 회계 기준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만큼 추가적인 호재가 약간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약 한 6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2,500원 구간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7만 원 혹은 6만 원 후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들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결국에는 수익 만회를 하고 손실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점 구간이 다시 한번 왔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약 한 7만 원 중반대로 낮추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정리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리스크가 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은 다행입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 8만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7만 원대 혹은 6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길게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비중이 더욱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5일선 부근이죠.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비중 정도는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생명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튼튼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잡으면은 추가 매수를 이제 덜어놨던 비중을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은 지금 현재 이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사라졌을 때 내년에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들 때 그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에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5일선 구간은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은 매물 구간이죠. 74,500원 정도 구간 이 고점 구간은 돌파를 해주느냐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수익권 극대화를 좀 노리면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만 하겠지만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이대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비중 축소 후에 향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평단가 낮춰서 수익 만회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의 상승을 잘 활용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 짚어보면서 조금 요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생명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반올림 100%님이라든지 뭐 레제비츠님께서도 저 대신해서 이 종목 상담 안내 멘트를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장 또 내일이 정말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시간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해야겠네요. 아리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M2N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020원입니다. 비중은 5%이고요. 안녕하세요. 5,500원 단기 목표로 보는데 가능할까요? 오늘 오르다가 빠졌는데 더 빠질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M2M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5,0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금 뭐 단기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차트 모습을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주가의 움직임도 거의 변동성이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M2N이라는 종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5,500원 가능한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철강 쪽에 이제 주요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 적자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철강 업황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제 전망 산업의 부재죠. 여전히 부동산 업황은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철강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원자재 값에 대한 어떤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도 좀 회복이 돼줘야 되는데, 중국 시장이 사실 이제 방역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이 방역 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전면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200만 명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방역 완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철강 쪽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산업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철강 산업도 다시 한번 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 실적에 대한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또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장들이 탈중국화를 해내게 되면서 중국이 과연 이전에 이 다시 한번 성장도를 좀 이뤄낼 수 있을까 약간은 의문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이 산업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M2N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당장에 회복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요원한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13억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 거래가 크게 됐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일전에 담아놨었던 분량을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보이시죠? 이 구간에 모두 이제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이제 거의 모든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좀 요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매집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매집의 흐름이 보이고 있지는 않죠. 상승이 나오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매물대도 상당히 좀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6,000원 구간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M2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M2N은 지금 어제 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점이 약 한 4,95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4,950원을 이탈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무너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4,95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 일단 바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이랑 어제 그저께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돈이 약간씩은 들어왔어요.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고 조금씩은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그나마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3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봤을 때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오늘 고점이 5,300원 정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5,3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조금 더 보면서 매수가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과감하게
5,300원 고점 구간 정도만 오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M2M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을 좀 표현을 하자면 꿰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한 번에 하는 흐름이 좀 흔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이 당하기 딱 좋은 그러한 차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한 번에 일전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물량 담은 다음에 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물량 털어냈죠. 완전히 이제 개인들을 당하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지금 다 나온 다음에 저점을 잡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 잡다가 한번 올려주다가 다시 또 저점 확인하러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언제 이 저점을 확대할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단기적인 수급은 그래도 뭐 오늘 어제 그저께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가되, 조금 상승 나오면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바로 정리하고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강하게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건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점이죠. 4,95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안내드리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 수급이 쏠리는 쪽에 더더욱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5개 섹터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은 1개, 2개 섹터에 굉장히 돈이 빠르게 몰리면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또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다음 날에 또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들어가곤 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간, 만약에 M2M 같은 경우에 일전에 뭐 이런 구간이었다든지 혹은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들고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수급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모양새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매수가 근처 구간 오게 되면 정리, 그리고 저점 구간인 4,950원 이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방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네요. 5,500원까지 생각을 하셨었는데 좀 낮추셔서 매수가 근처나 5,3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 열어드렸고요. 4,950원 바닥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 진단 빠르게 또 체크가 되어 왔네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김형철 님이셨나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왠지 모르게 그냥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늘어지지 않고 젊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자, 우리 젊은이의 종목 진단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그 기운 팍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CPI 발표와 또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